무릎이 시큰거려 밤잠을 설치는 분이신가요? 관절염으로 병원 비만. 수십만 원 쏟아부어도 차도가 없어 이제 포기하려 하시나요? 잠시 멈추기 전에 이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오리, 부엌에 흔히 있는 이것 하나가 실은 관절염을 누르는 천연 오메가3 대폭탄이었습니다. 수백만 원 들여 병원 다녀도 호전되지 않았다면 이것 한 숟가락을 3개월만 섭취해보세요. 20년 된 무릎 고통도 80% 감소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까닭은 아무도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만 드시면 82세 어르신도 40대 관절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년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골다공증과 관절 질환만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최정민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뻣뻣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것을 노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사실은 신속히 개선해야 할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관절염과 골다공증은 단순히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뼈는 더욱 빠르게 약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시작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골절 사고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골절이 대부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면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어요. 결국 하나의 문제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흔하게 먹던 평범한 들깨 한 스푼이 약해진 뼈를 회복시키고 관절염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오메가 3화 염증에 관한 논문으로 발표되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들깨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잘못된 들기름 사용법 그리고 이 정확한 방법 하나로 80대 중반에도 무릎 통증은 물론 혈전 위험과 당뇨 수치까지 개선하신 82세 환자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들깨 속에 들어있는 천연 오메가3가 어떻게 관절 통증을 줄어들게 할까요?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무려 60%나 들어있어요. 이는 어떤 식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쥐도와 델라는 더 강력한 오메가3로 변환됩니다. 간에서 몸에 더 좋은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이 과정은 마치 생쌀을 맛있는 밥으로 지어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메가3는 관절 안에서 불이 난 것처럼 타오르는 염증을 진화시키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관절 안에 천연 소염제를 뿌려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무릎이 붓고 아픈 증상이 빠르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면 염증이 가라앉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82세 박순자 어르신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시며 평생 서서 일하셨던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주방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들깨를 올바른 방법으로 6주간 드신 후 염증 수치가 70% 개선되어 걷는 게 편해지셨어요. 환자분도 저희도 굉장히 기쁜 사례였죠. 그럼 골다공증은 어떻게 개선될까요? 우리 뼈는 평생에 걸쳐 오래된 부분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허무는 속도가 짓는 속도보다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들깨, 오메가3는 이 균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뼈를 너무 많이 허무는 것은 막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것은 도와주는 거. 결과적으로 뼈가 다시 단단해지는 것이죠. 또한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메가3는 마치 접착제 역할을 해서 칼슘이 뼈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들깨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는 혈전과 당뇨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전은 혈액이 끈적해져서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걸쭉한 풀처럼 변해서 파이프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들깨의 오메가3는 혈액을 다시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서 혈관이 매끄럽고 탄력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요. 염증으로 거칠어진 혈관벽은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찌꺼기가 달라붙기 쉬운데 오메가3가 이를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당뇨 개선 효과도 놀랍습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고장내 버려요. 들깨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여서 혈당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마치 고장난 문을 수리해서 열쇠로 쉽게 열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라는 문을 부드럽게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병원과 왕복 2시간 거리에 사시는 78세 이영수 어르신은 당뇨와 관절염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들깨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동시에 무릎 통증도 크게 줄어들어서 혈당 관리를 위한 산책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들깨 하나가 관절염, 골다공증, 혈전, 당뇨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성 염증이 이 모든 질환의 공통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들깨 오메가3가 몸 전체에 타오르는 염증의 불을 꺼주면서 여러 건강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들깨를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권하는 방법은 생들기름을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생들기름 스푼을 천천히 드세요. 처음에는 고소한 냄새에 적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그 맛을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생들기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온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고르세요. 고온에서 볶아서 짠 들기름은 이미 오메가3가 변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압착만으로 추출한 제품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들깨 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통들깨를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미리 갈아 놓은 들깨가루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들깨가루는 국이나 찌개가 완전히 끓은 후 불을 끄고 넣어 주세요. 뜨거운 온도에서도 오메가
삼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또한 나무를 묻힐 때도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버무리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 하루 권장 섭취량은 들기름 기준으로 1에서 2스푼, 들깨 가루 기준으로 2에서 3 큰술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다시마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더욱 좋아요. 멸치국에 들깨가루를 넣거나 다시마국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와 들깨의 조합도 뛰어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들깨의 오메가3가 만나면 염증 억제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들기름을 뿌려서 드시거나 들깨가루와 함께 묻혀서 드시면 좋습니다. 검은 콩과 들깨도 환상의 조합이에요. 검은 콩에 이소플라본과 들깨의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하면 골밀도 증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검은 콩을 삶은 후 들깨가루를 넣어서 드시거나 검은 콩과 들깨를 함께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과 조합도 있습니다. 튀긴 음식과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튀김에서 나온 산화된 기름이 들기름에 좋은 성분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카페인이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을 드신 후 최소 30분은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어두운 병에 담아서 빛을 차단해야 해요. 통들깨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상온에 두면 쉽게 산패되니 주의하세요. 들깨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 불량이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들기름 반 스푼, 들깨가루 한 숟가락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은 들깨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들깨는 성질이 따뜻해서 열체질에서는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 들깨를 드시고 나서 몸에 열이 나거나 변비가 생기면 섭취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혈액응고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들깨,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호황에 사시는 79세 김옥순 할머니는 들깨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오랜 시간 서 일하고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손목과 무릎 관절염이 심했어요. 미용실을 그만둔 후에도 관절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셨습니다. 특히 손목 관절염 때문에 젓가락질도 어려워서 식사할 때마다 고생하셨다고 해요.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취미 활동도 포기해 할머니가 들깨를 알게 된 것은 온라인 건강 정보를 통해서였어요. 스마트폰을 배워서 건강 관련 영상을 보시던 중 들깨의 효능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그냥 정보 중 하나로 생각하셨는데 계속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시면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김옥순 할머니는 매우 체계적으로 들깨를 섭취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생들기름을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고 점심에는 들깨가루를 넣은 국이나 나물을 드셨어요. 저녁에는 들깨를 직접 갈아서 참깨와 함께 소금에 찍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평생 미용사로 일하시면서 길러온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실천하셨어요. 또한 들깨 섭취와 함께 관절에 좋은 가벼운 스트레칭도 병행하셨습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3주 만에 손목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젓가락질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2달 후에는 20년 만에 뜨개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셨어요. 6개월 후 관절 초음파 검사에서는 손목과 무릎 관절에 염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활막의 두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연골의 상태도 많이 개선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다시 뜨개질과 바느질을 즐기시며 손자, 손녀들에게 털모자와 목도리를 만들어 주고 계세요. 7~9세의 나이에 새로운 취미까지 시작하셨는데 바로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들깨 요리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깨가 뼈와 관절 외에 어떤 추가적인 건강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절염과 골다공증 개선이 주된 효능이지만 들깨는 그 외에도 놀라운 건강상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도와줘요. 또한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74세 최영호 어르신은 퇴직 전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오랜 운전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들깨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이규경에서 1/4명로 떨어졌고 다리 저림 증상도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둘째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줘요. 또한 식후 혈당 상승폭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한미경 할머니는 젊은 시절 제과점을 운영하시며 단 음식을 많이 드셔서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들깨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 8로 개선되었고 혈당 변동폭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셋째로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요. 들깨에서 변환된 되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면서 뇌 혈관의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줄여서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도 해요. 대전에 사시는 77세 박학진 어르신은 퇴직 전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학생들 이름을 가르쳤던 분이 이제는 손자 이름도 헷갈린다며 속상해 하셨죠. 들깨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다시 독서를 즐기고 계십니다. 넷째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윤혜숙 할머니는 연중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들깨를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으신다고 해요. 평생 병약하셨던 분이 이제는 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더라요. 다섯째로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는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수분 보유력을 높여서 건조함과 가려움을 완화시켜요. 또한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로,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들깨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오메가3는 장점막의 염증을 줄여서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요. 일곱째로, 수면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되가 뇌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더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들깨의 오메가3가 우리 몸의 염증을 전반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이 염증을 자연스럽게 억제함으로써 여러 건강 문제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이죠. 이제 실생활에서 들깨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깨 우유 만들기입니다. 통들깨 3큰술을 물에 불린 후 믹서기에 물 200ml와 함께 갈아주세요. 고운 체에 걸러서 들깨 우유를 만든 다음 취향에 따라 꿀이나 바나나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들깨의 영양소를 거의 100% 흡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들깨 드레싱 만들기입니다. 생들기름 1큰술에 식초 1큰술, 간장 1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을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생야채의 비타민과 들깨의 오메가3가 만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들깨차 만들기입니다. 들깨가루 1수를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시면 돼요. 여기에 생강가루나 계피가루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는 들깨죽 만들기입니다. 쌀죽을 끓일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한 들깨죽이 완성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실 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들깨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 실버 요가 같은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아요.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들깨의 영양소가 온몸에 더 잘 전달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도L 이상의 물을 마시면 들깨의 오메가3가 혈액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켜서 들깨 항염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독서, 음악 감상 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84세 오복실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시며 평생 남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70대 후반부터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심해져서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때 환자들을 돌보던 분이 이제는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너무 괴로우셨다고 해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던 분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죠. 그런 할머니가 들깨를 알게 된 것은 예전 동료 간호사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의료진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만 믿으시던 할머니였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들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복실 할머니는
간호사다운 체계적인 방법으로 들깨를 섭취하셨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을 드시고 변화 상황을 일기로 기록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덜 필요하게 되었고, 세 번째 달에는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부엌에 나와 간단한 요리를 하고 계신 모습을 가족들이 발견한 것이죠. 84세의 나이에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되찾으신 거예요.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는 척추와 대퇴골 모두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어요. 의료진도 84세의 나이에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저는 84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이런 변화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실제로 할머니는 지금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84세의 나이에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복실 할머니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마트에서 들깨 한 봉지를 사오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준비나 큰 비용은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한 스푼에 들기름, 저녁 한 숟가락에 들깨가루.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지속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이 답해 줄 거예요. 무릎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펴지고 기억력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뼈와 관절로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자녀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면 더욱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병원 처방약과 자연식품만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약보다 식품이 중요하고 운동이 훨씬 효과적인 건 누구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1~0%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분들에겐 난강막과 콘드로이틴 커큐민이 모두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조금은 도움되실 거예요. 단 몸에 안 맞을 수 있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구매하지 마세요. 그럼 6개월 후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건강한 새 시대, 들깨와 함께 당당하게 맞이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